이런 말이 있습니다. AI가 당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당신을 대체할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입니다. 아니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셀프 리더십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의미를 깊이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좀 생소하다,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셀프 리더십은 스스로 정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 주도적 태도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고와 행동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차, 경력, 나이, 직종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없겠죠. 내가 경쟁력을 갖추길 바란다, 그걸 원한다라는 워커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역량이 바로 이 셀프 리더십 역량입니다. 나를 스스로를 이끄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서 지금 필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역량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셀프 리더십 그럼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 무기로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학습 전략입니다. 두 번째, 강점 전략, 그리고 세 번째, 관계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학습 전략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AI 도구들이 또 여러 가지 지금 샘플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우리 굉장히 많죠. 무수히 많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는 업무에 있어서 AI 도구를 3가지 이상 사용하고 적용하는 편이다. 3가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여기 또 몇몇 분들이 들어주셨는데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나에게 유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평소에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유용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걸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면 좋을까를 우리는 좀 찾아보고 고민해서 업무에 활용해 보셨을 때 훨씬 더 이 일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AI가 당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당신을 대체할 것이다. 사실 여러분, AI 도구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정보, 지식 계속 생겨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열린 자세로 수용하느냐 아니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어려워, 못하겠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 옆에 동료는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떻게 나한테 필요하게 적용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적용한다면 이 두 사람의 성장 가능성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여러분 단순 변화가 아니라 가속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이 많은 변화가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 개인, 기업, 그리고 또 사회 전체가 어떤 노력과 능력이 필요할까요? 급변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고 혹은 잘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를 인정하는 게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우리의 인재라고 꼽을 때 현재 역량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습득 속도가 어떻게 될까에 집중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습득, 조금 더 내가 변화하는 어떤 기술이라던가 혹은 지식과 정보에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수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속도가 필요하겠죠.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AI를 두려워할 건가요? 배우실 건가요? 배울래요. 네, 감사합니다. 단순 기술 습득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즉 우린 이것을 학습 민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학습 민첩성이 뭐냐? 새로운 환경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학습하면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학습 민첩성, 나 좀 있는 편인가? 나 사실 아직 부족한데 한번 이번에 향상시켜 보겠어. 어떤 속도이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내 일의 더 나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 우리에겐 이 생각들이 필요할 텐데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많은 워커분들이 알고 있어요. 65% 이상의 응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리스킬링 지원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겠다. 그럼 여러분, 리스킬링이 뭔지 혹시 의미 알고 있는 분 계시나요? 리스킬링이란 다른 직무와 역할 수행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워커분들이 이렇게 기술 배워야 돼, 리스킬링 중요해 라는 거 알고 있고, 또 많은 조직과 기업도
이 리스킬링을 좀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알고는 있는데 우리 중요한 것도 뭐예요? 적용해야 되잖아요. 실제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학습 민첩성? 그래,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키워? 라고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학습 민첩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솔루션 3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실행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실행을 해야 진정한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시간 뒤에 지금 마감 업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1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집중도 잘 하실 거고 몰입도 잘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장기 프로젝트예요. 내 성장과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바로 시작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나중에 할까? 라고 미루는 편이신지. 나중에 다른 데서 좀 바쁘니까 우리 또 합리화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된다고 안 바빠질까요? 바빠지죠. 그건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라는 생각과 우리 또 말을 직접적으로 뱉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라는 생각은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지금 하자 라는 생각은 성장을 돕는 디딤돌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 하기 싫어. 이 감정 나중에 기억 안 나요.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남습니다. 직접 움직이셔서 행동하셔서 우리의 결과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번째 솔루션입니다. 사람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협력과 그리고 함께 또 협업을 하면서 저 사람의 저런 모습 좀 본받고 싶다 하는 멘토가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생기는데 제가 다른 분이랑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2사람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식이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능력이 2배만 향상할까요?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훨씬 더 큰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 사람을 통한 학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협력과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혹은 또 이렇게도 또 모습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 함께 공유하며 배워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피드백을 또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맞아, 나 건설적인 피드백으로서 이거 내 거 필요해 라는 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또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피드백은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성장하는 결과들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째 솔루션은요, 마인드셋입니다.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제는 틀렸을 수 있어. 혹은 내가 알고 있던 정보가 잘못됐거나 나 좀 부족함이 있어. 더 성장해야 돼. 라는 것을 한번 인정해보고 개방적인 자세로 어떤 사람이나 혹은 정보나 지식에 우리 다양하게 수용하는 이 태도가 필요하겠죠. 자, 2번째, 연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종 업계 간만 경쟁일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 업계의 어떤 경계가 무너졌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무에 있어서도 내가 더 나음을 원한다면 꼭 우리 업계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을 벗어난 다른 업계 이야기들, 다른 영역에서도 찾아보는 게 필요해요. 원리가 이렇구나, 방법이 이렇구나, 가치가 이렇구나를 찾고 내 것으로 또 연결해 본다면 훨씬 더 다양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3번째, 반복 성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어요. 그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달성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성찰의 시간도 가지셔야 됩니다. 리뷰라고도 하죠. 이 리뷰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기대치가 이랬는데 결과물이 이랬어. 갭은 어땠는지, 혹은 일의 의미는 어떻게 또 찾아볼 수 있었는지, 어떤 점이 좀 잘 됐고 못했는지를 성찰해 가시면서 다음에 다른 걸 또 도전하실 때 이런 성찰하셨던 피드백과 혹은 결과물을 반영한 또 더 좋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성장을 이어낼 수 있을 겁니다. 현재의 안주는 편할 수는 있죠. 잠깐은 달콤하겠지만 미래의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영원히 고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계속 변화하고 계속 바뀌고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열린 자세로 학습 민첩성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민첩성은 조직과 개인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필수 역량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말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들을 더욱 후회할 겁니다.
근데 사실 20년까지 안 가요, 이제는. 그쵸? 뭐,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아우, 진작 시작할 걸. 그때 좀 할 걸. 우리 이런 후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후회를 좀 줄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 바로 실행으로 옮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셀프 리더십을 위한 3가지 무기 첫 번째는 학습 전략이었습니다. 혹시 두 번째 전략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관계 있었어요. 오, 3번째 전략이지만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 자, 두 번째 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점 전략에 대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